자, 일단은 경우의 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건 순열 조합부터인데, 이제 중학교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는 의미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제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은 이제 말 그대로 경우의 수인데, 경우의 수라는 건 사건의 가지수죠. 그럼 사건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 사건은 이제 시행에서 출발하거든, 시행. 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실험이나 관찰을 하는 행위를 시행이라고 얘기해요. 시행은 실험 또는 이제 관찰을 하는 행위. 뭐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카드를 뽑는다거나 뭐 동전을 던진다거나 윷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행을 하면은 어떤 결과들이 나오죠.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사건이라고 해. 실험 관찰의 결과. 실험이나 이 관찰의 결과. 이거 이제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 사건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경우의 수는 사건의 가지수. 만약에 이제 시행을 하는데 뭐 주사위를 한 개 던진다면은 1부터 6까지 결과가 나오죠? 그 1부터 6까지를 이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사건이고, 그 6개를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지. 근데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 이렇게 얘기하면은 2, 4, 6 해가지고 세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주사위 2개를 던지는데 두 주사위 눈의 합이 4의 배수인 거 해보자. 두 주사위 눈의 합이 4의 배수 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4의 배수 되는 거 이렇게 막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4의 배수 되는 거 그럼 1, 3. 그 다음에 뭐 8이 되니까 뭐 5, 3. 뭐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뭐 2, 2. 뭐 이렇게 구하지 않죠. 적당히 우리가 분류를 하잖아요. 그럼 분류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요?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게 뭔지 이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게 4, 8, 12 이렇게 써놓고 합이 4 되는 경우, 8 되는 경우, 12 되는 경우를 각각 세잖아요. 맞죠? 합이 4 되는 거 셀 때도 1, 3 한 다음에 2, 2하고 3, 1 이렇게 규칙적으로 세죠. 또는 1, 3, 3이라고 2 이렇게 하잖아.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죠? 여러분 규칙적으로 세죠. 그러면 이제 8 셀 때 어떻게 세요? 1, 7은 안 되는 거죠. 주사위 눈이니까. 어떻게 해요? 2, 6, 6, 2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씩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5, 3, 6, 2까지 합이 8 되는 거 5개야 이렇게 하잖아. 맞죠? 합이 10이 되는 거는 6, 6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경우는 3가지, 이 경우는 5가지, 이 경우는 1가지. 얘네들은 중복되는 게 없어. 그래서 경우의 수를 더하면 돼 해서 9가지 이렇게 셌었던 거죠. 요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얘가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더하면 된다 이런 거야. 알겠어? 그럼 경우의 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뭘까요? 경우의 수 계산.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순열조합 이런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거는 빠짐없이 세는 겁니다. 뭐 너무 간단하죠. 빠짐없이 잘 분류를 해서 빠짐없이 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복 없이. 중복이 있으면 안 되겠죠. 중복 없이 체크를 해줘야 되고, 세 번째 경우의 수를 셀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지 않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죠. 사전식 배열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2가지가 있었어요.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이 있었거든요. 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거 일단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은 뭘 합의 법칙이라고 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건, A 사건하고 B 사건이 있는데 사건 A, B가 일단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일단은 M가지라고 할게요. M가지.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할게요. 일단은 뭐 몇 개인지 있어야지 우리가 더 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건 A 또는 사건 B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돼 이거야. 얘네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서로 더해주면 된다 이거야. 또는은 우리 집합으로 얘기했을 때 뭐죠? 또는 합집합이잖아. 합집합. 그럼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 합집합 B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거든요. 그럼 A 합집합 B의 경우의 수니까 앞에 n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앞에 이렇게 n을 붙여주면은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서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된다. 근데 원래는 합집합의 경우의 수는 원래 뭐가 빼줘야 되잖아. 뭘 빼줘야 돼요? A 교집합 B를 빼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중복이 없을 때. 중복이 없을 때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면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된다 이거야.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합집 B의 경우의 수는 A의 경우의 수에다가 B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겹치는 부분은 두 번 셌잖아요. 두 번 셌으니까 중복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제 중복을 제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어.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하고 너가 언제 일어나는 경우냐. 자, 1부터 20까지의 수가 있다고 해보자. 여기서 자연수입니다.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한 개 뽑을 때. 한 개 선택. 여기서 이제 한 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그냥 한 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 하면 어떻게 돼요? 20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맞죠? 한 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 하면 20까지 하는 건데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의 경우의 수. 그럼 3의 배수의 경우의 수를 세는 거잖아. 몇 가지죠? 1부터 20까지 자연수니까 3의 배수 6개 이렇게 되고 7의 배수의 경우의 수는 7이 14, 2개 이렇게 되죠. 근데 얘랑 얘랑 겹치는 거 있어 없어요? 겹치는 거 없죠. 그래서 경우의 수 그냥 이렇게 더할 거 아니야. 8개 다 이렇게 했었잖아. 만약에 3의 배수하고 5의 배수 경우의 수 하면 어떻게 돼요?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두 번째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경우의 수.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3의 배수의 경우의 수가 6개고 5의 배수의 경우의 수가 4가지잖아요. 그럼 더하기 4를 하는데 3의 배수하고 5의 배수가 겹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 셌잖아 지금. 그럼 3과 5의 최소공 배수가 15의 배수죠. 15의 배수가 몇 개 있어? 하나 있으니까 빼서 9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요게 이 경우, 이게 이 경우 이렇게 된다라는 거. 뭐 이게 합의 법칙. 별거 아니죠? 네. 두 번째는 이제 고백 법칙. 사건 A가 일단 일어나야 돼. 사건 A가 일어나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일어나는 여기서도 사건 A하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가지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N가지라고 할게요. 각각에 대해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사건 A가 일어나면 그 한 가지마다 N가지씩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는 게
곱의 법칙의 경우의 수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나고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 말하고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거는 이제 같은 말이다.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든지 동시에 일어나든지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든지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지든지 똑같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알겠어? 동시에라는 거는 꼭 동시가 아니라 뭐 잇따라? 잇따라라고 해야 되나? 연달아? 잇따라? 잇따라. 그러니까 연달아라는 얘기죠. 잇따라 일어난 경우의 수도 똑같은 말이 된다. 그럼 이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였고 얘는 사건 A가 일어나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교집합을 사용해야겠지. 사건 A가 일어나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N. 그러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서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사위.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 서로 다른 주사위.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동시에 던진다. 얘 경우의 수는 이제 6 곱하기 6, 이제 36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 서로 같은 이래. 서로 같은 이라고 하면은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서로 다른이라는 거는 1, 3하고 3, 1이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서로 같은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 3하고 3, 1이 같은 거거든.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대부분 서로 다른이란 말을 반드시 해줘요. 서로 다른이란 말을 반드시 해줘. 근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 근데 서로 같은이란 말이 없어. 그럼 서로 다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별도로 서로 같은 주사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다 서로 다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이 서로 다른이야. 알겠어? 그런 말이 없어도. 그래서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이 말 하고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진다 같은 말이야. 주사위 한 개 두 번 던진다. 이 말이 같은 말이라고. 경우의 수 몇 가지? 36가지. 곱의 법칙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럼 이제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은 문제에서 얘는 합의 법칙이야. 얘는 곱의 법칙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합의 법칙으로 풀 수도 있고 곱의 법칙으로 풀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순열로 풀 수도 있고 순열로 푸는 문제 조합으로 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 먼저 뽑은 다음에 배열을 하면은 순열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딱 문제에서 아 얘는 순열 문제야 조합 문제야 이런 건 아니야. 편한 게 있는 것 뿐이지. 알겠죠? 그럼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는 1, 2. A는 1, 2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A, B, C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에서 A와 B에서 한 개씩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한다고 생각해봐. A와 B에서 한 개씩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당연히 우리가 2 곱하기 3으로 다 끝나는 거잖아. 그치? 2 곱하기 3으로 끝나는 건데 일단은 A를 먼저 선택할 거 아니야. A는 1을 선택할까? 2를 선택할까? 이렇게 하는 거고 원래 처음 배울 때 중학교 때 처음 배울 때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아 1 선택할까? 2 선택할까? 그럼 1을 선택했어. 그럼 B는 1을 선택했을 때 A 선택하는 경우 B를 선택하는 경우 C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2도 마찬가지야. 2를 선택한 다음에 A 선택하는 경우 B를 선택하는 경우 C를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이게 쭉 다 나열한 거지.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뭐 이렇게 그냥 셀 수도 있잖아. 이게 무슨 합의 법칙이나 곱의 법칙 한 거 아니잖아. 그냥 경우의 수를 다 센 거잖아. 그냥 이렇게 셀 수도 있다고. 우리 이런 그림을 뭐라고 불러?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을 이제 수영도라고 하죠. 수영도. 경우의 수에서 기본은 이제 수영도를 잘 써라 이거야. 잘 분류를 한 다음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이걸 다 더하면 이제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합의 법칙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합의 법칙?
처음에 1 나오는 경우의 수 3가지, 두 번째 처음에 2 나오는 경우의 3가지니까 그 3가지가 중복이 없잖아. 합의 법칙 이용하면 3 더하기 3에서 6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만약에 곱의 법칙을 이용한다면 처음에 2가지 경우고 각각의 경우 3가지씩 있으니까 2 곱하기 3에서 6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 이거 풀 때 2 곱하기 3이라고 생각했으면 곱의 법칙이고 3 더하기 3으로 생각했으면 합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지불 방법 이거 하고 지불 금액 이거는 이제 어떻게 다른가 라는 이제 문제야.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은 어떻게 다른가. 자, 100원짜리 동전은 2개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도 2개, 그 다음에 10원짜리 4개 4개 이용 지불할 건데,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은 다를까요? 지불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하고 지불하는 금액의 경우의 수 같은 말 같죠? 같은 말 같죠? 그럼 지불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지불 방법. 지불 방법하고 금액이 왜 다르냐면요. 10원짜리 4개면 안 되겠다. 50원짜리 4개가 되게 10원 4개. 50원. 500원이 됐어, 갑자기. 미안. 50원. 그럼 봐봐. 우리가 100원을 지불할 때 100원짜리 1개로 100원 지불하는 거 하고 50원짜리 2개로 100원 지불하는 거 지불 방법 어때요? 지불 방법 다른 거죠. 100원을 지불할 때 100원짜리 1개로 그냥 100원 딱 내는 거 하고 50원짜리 2개로 50원짜리 곱하기 2로 100원을 내는 거는 지불 방법은 달라요. 근데 지불 금액은 어때요?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지불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100원짜리 동전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빵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100원짜리 하나도 안 써. 그 다음 100원짜리 2개까지 있으니까 빵개, 1개, 2개. 100원짜리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100원짜리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글을 잘 붙는데 왜 이러지? 네. 100원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입니다. 3가지. 나중에 한꺼번에 치울게요. 그 다음에 50원짜리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거, 1개 사용하는 거, 2개 사용하는 거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원짜리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거, 1개 사용하는 거, 2개 사용하는 거, 3개 사용하는 거, 4개 사용하는 거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지불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불하는 방법은 100원짜리를 지불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인데 각각의 경우마다 3가지, 4가지, 5가지씩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가지에다 곱하기 3가지 곱하기 5가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런 문제에서 빵원은 지불한다고 얘기하지 않거든. 일반적으로 빵원은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빵원을 제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데 보통은 다 말을 해주긴 해요. 알겠죠? 근데 별말 없으면 빵원은 지불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그럼 45에다 1 빼서 44가지 이렇게 되거든요. 지불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지불 금액. 지불 금액은 다르다고 그랬잖아. 자, 100원짜리 1개하고 50원 2개 서로 같죠? 이건 중복이 돼요. 50원 2개로 100원 지불하던 100원 1개로 100원 지불하던 지불 금액은 똑같은 거거든.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금액이 큰 돈을 풀어서 금액이 작은 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100원을 다 50원으로 바꾸는 거야. 알겠어? 100원 2개를 50원 4개로 바꾸는 거야. 50원 4개로. 100원 2개를 50원 4개로 바꿔. 그럼 50원이 몇 개가 되는 거지? 50원이 6개가 되는 거야. 10원이 4개가 되는 거야.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100원 2개가 50원 4개가 돼가지고 총 6개가 되면은 50원 단위로 빵원부터 300원까지 다 지불이 가능하다는 거지. 50원 단위로 다 지불 가능하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7가지 되는 거야. 7가지. 빵원부터 50원, 100원, 150원, 2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7가지가 되는 거고 10원 4개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경우는 5가지가 되는 거죠. 여기 곱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34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교란순열이라는 건데 들어본 적 있나요? 교란순열? 여러분 문제는 분명히 풀어봤을 텐데 교란순열. 네, 다른 말로 이제 완전순열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기 자신과 대응되지 않는 경우의 수야. 자기 자신과 대응되지 않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특정한 원소에 대응되지 않는 경우의 수. 얘를 만족하는 순열을 우리가 교란순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통 이런 문제 있잖아. 뭐 4명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다 가방을 가지고 집에 갔는데 자기 가방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거 있었잖아. 4명 다. 그런 게 이제 교란순열에 대한 내용인데 2가지로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은 이제 최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5명, 5개까지 많이 나와요. 6개부터는 개수가 많아가지고 수용도를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보통은 5개까지 많이 나와. 우리 4개짜리 일단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1, 2, 3, 4 한 번씩 사용해서 4자릿수를 만들려고 해. 우리 보통 4자릿수는 이렇게 A, B, C, D 문자 쓰면은 위에 짝대기 이렇게 쓰죠. 여기 이제 1000의 자리가 A, 100의 자리가 B, 10의 자리가 C, 1의 자리가 D다 이런 뜻이야. 4자릿수 A, B, C, D를 만들 때 A에는 1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B에는 2가 안 왔으면 좋겠어. C에는 3이 안 왔으면 좋겠고 D에는 4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 그럼 보통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A, B, C, D 이렇게 놓고 일일이 수용도를 만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A에는 1이 안 되니까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이렇게 나눠놓고 2인 경우 경우의 수 세면은 3, 4는 똑같으니까 곱하기 3으로 계산했죠. 맞나요? 그럼 2인 경우는 몇 가지죠? 2가 오면은 1, 3, 4가 남았거든? 1, 3, 4가 남았는데 얘는 2가 아니니까 다른 건 상관없잖아. 그럼 여기는 몇 가지? 1, 3, 4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 그럼 2, 1이면 3, 4가 남았죠? 근데 얘는 3, 4가 안 되잖아. 그럼 무조건 뭐 돼야 돼요? 4, 3이 돼야 되고 2, 3이면 1, 4가 남았죠. 근데 얘가 4가 안 되죠. 그럼 무조건 4, 1이 돼야 되고 2, 4면 1, 3이 남았는데 얘가 3이 안 되죠. 그럼 무조건 1, 3이 돼야 된다고. 3가지. 그러니까 처음이 2일 때 3가지야. 그럼 3일 때, 4일 때도 다 3가지라서 곱의 법칙 이용해서 3 곱하기 3, 9가지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게 하나 더 늘어나면요. 이 한 가지 경우가 11개가 돼요. 11개. 알겠어요? 한 가지가 11개가 아니라 뭐가 되죠? 한 가지가? 11개가 맞아. 11개가 되고 아래가 4가지가 돼서 44가지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n개일 때는 어떻게 될까? n개일 때. 1부터 n까지 수가 있는데 1부터 n까지 자연수 1부터 n까지 자연수에 1부터 n까지 다시 배열하려고 하는데 1부터 n 대응시킬 때
모두 다른 숫자로 대응되는 경우의 수. 모두 다른 숫자로 대응되는 경우의 수. 이거 일일이 셀 수가 없으니까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관계식. 자, 1, 2, 3, n 이렇게 있어. 그럼 요 아래에 이제 1이 아닌 수 들어가야 되고 2가 아닌 수, 3이 아닌 수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쵸? 그러면 자, 요게 있는 1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 그럼 이제 1이라는 숫자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2부터 n까지 수 중 하나에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대응이 돼야 되겠죠. 그럼 2부터 n 중에 1과 대응될 하나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할게요. 1이 대응될 수 선택. 1이 대응될 수 선택하는데 그게 몇 가지야? 몇 가지야? n-1가지잖아. 맞아? 1 제외 n-1가지 맞죠? 1 제외해서 1 제외하고 2부터 n까지 중에 k를 선택한다고 할게요. 요게 이제 n-1가지거든? 그러니까 요게 이거 중에 한 수를 어떤 k를 선택했다고 하자. 여기 k가 딱 있는데 요게 1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야. 저 k 자리 1 들어갔으니까 되는 거잖아 지금. 그쵸? 그러면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저 1이라는 애가 이제 k로 갔어. 그럼 즉 k라는 곳을 선택하는 게 이제 n-1가지지. 근데 각각의 경우에 1이 k 자리로 갔고 k가 1의 자리로 가는 경우 있겠죠. 두 번째, 1이 k로 갔는데 k가 1로 안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은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 AN가지라고 할게. 1부터 n까지 대응하는 거니까 AN이라고 할게. 그러면 1이 K로 가고 K가 1로 안 가. K가 1로 가. 이거 먼저 해보자. 그러면 두 개가 이미 대응된 거죠. 1은 K로 갔고 K는 여기로 딱 이렇게 가면은 두 개는 대응된 거잖아. 그럼 나머지 몇 개예요? 나머지 몇 개야? n-2개죠. n-2개를 대응시키는 거잖아. 나머지 n-2개 대응. 근데 이 n-2개는 이런 조건에 맞게 대응시키는 거지.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a n-2가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조건에 맞게 대응시키는 경우가 a n-2가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이 k로 갔고 k가 1로 안 간다는 거는 k 자리가 1이었는데 자기 자리로 안 간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나머지 몇 개가 되는 거야? 나머지 n-1개가 되는 거지. 얘는 k도 1로 안 가는 거래. 원래 k 자리 1인데 1로 안 가. 그러면 나머지 몇 개? 나머지 n-1개를 새롭게 대응시켜야 되잖아. 이 조건에 맞춰서. 이 조건에 맞춰서. 그럼 얘는 몇 가지야? a n-1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n은 어떻게 돼요? an은 일단은 k를 선택하는 게 n-1가지죠. 맞아요? 그럼 k를 선택해. n-1가지. 그럼 k를 선택하면 각각의 경우에 이만큼씩 경우의 수가 생기잖아. 그럼 여기에다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a n-2 더하기 a n-1만큼 생긴다. 각각의 경우의 수만큼. 요게 이제 관계식이야.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만약에 이게 4개가 아니라 10개다 그러면 이런 관계식을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 숫자가 크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관계식을 통해서 몇 개만 한번 구해보자. 자, A1. 야, 한 명이 다른 데 대응될 수가 없잖아. A1은 뭐야? 0. 이렇게 되겠죠? A2. 두 명이 다른 곳에 대응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럼 A3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A3은 여기다 이제 3 대입하면 2에다가 전에 거 2개. 두 가지 이렇게 돼요. 세 개가 대응되는 게 2개밖에 없어. 그럼 A4는 3에다가 2하고 1 더해. 9개. 좀 전에 3 곱하기 3이었죠? 9개. 그 다음 A5는 4에다가 9하고 2 더해. 아까 내가 한 줄에 11개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수영도 하면 11개 일일이 나와야 돼.
11개 나온 애 곱하기 44를 하는 거야. 얘는 44. 그 다음부터 숫자가 이제 많이 커져. A6 하면 5에다가 44 더하기 9잖아요. 그러니까 안 물어본다고. 왜? 수용도를 하기 힘들잖아. 보통 물어보는 게 딱 여기까지라는 거. 근데 우리는 관계식을 좀 알아놓자 이런 겁니다. 알겠죠?